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조회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 일요일에는 한 2마리 정도 방화 사고가 있었는데, 오늘은 뭐 큰 사건 사고는 없이 안전하게 조교가 잘 수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주가 불성립되는 경주가 2개 경주가 벌써 나왔어요. 근데 전주 보니까 이 불성립되는 경주에 하려고 했던 마펠 비엔토 같은 거, 그러니까 비엔토가 이제 1400에 출전하려다가 1200에 나와서 인기마로 팔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배당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부분이고, 또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원래 천비성이 출전순위 미달입니다. 출전순위 미달로 출전을 하지 못해야 되는데, 거기서 떨어지니까 1700m 편성이 여유 있는 쪽으로 붙여 들어왔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인기 꼴찌에서 두 번째였던 대군 파워를 놓고 추천 경주로 공략을 했던 경주, 1-3차게 되고 말았죠. 대군 파워는 왔는데 천비성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이 천비성이 1400m를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출전 순위에 미달이라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이게 1700으로 오면서 또 선행을 가서 버텨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또 하나가 있죠. 인빅터스가 있습니다. 51.5방. 자, 이거는 1400m를 준비를 했는데 1400m에 못 가고 1300m로 와버렸어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추천 경주로 공략을 하려고 1400m 출전만 되면 1400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1300으로 와버리니까 추천 경주를 못하고 그냥 적중만 하고 말아버렸는데, 이런 게 이제 많이 아쉽죠. 물론 이제 경주를 보면 1300에 겨우 어렵게 안쪽으로 정말 어렵게 이기고 왔지만 1400이었으면 훨씬 더 여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주의 편성에서 좀 맞지 않았던 부분,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말을 너무 열심히 말을 해놓다 보니까 스위트 주스바를 노리고 들어가면서 그걸 또 적중을 못 해버린 결과가 나왔죠.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 이게 득이 되는 것도 있고 사실은 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려놓은 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좀 유연하게 접근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스위트 주스바 놓고 마름하고 떡으로다 놓고 때리면 그냥 40배 그냥 주워 먹는 건데, 그게 쉽지가 그렇게 안 돼요. 마름마 쪽으로 그냥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사고의 유연성을 좀 더 가져야 되는데,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려놓은 그 책임감 때문에 또 흐름 자체도 문세영 기수가 좀 여유있게 탔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자신감 있게 타버리지 않았냐. 그러다 오버페이스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렐리퀸의 압박을 그냥 보내주고 따라가도 오히려 보내주고 따라갔으면 떠오르다가 추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안 됐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경주 위쪽으로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드린 얘기는, 이번 주에도 이제 그 경주 불성립된 거, 또한 경주가 불성립된 경주가 2개 경주가 있다 보니까 분할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출전에서 떨어지는 마펠들이 또 있어요. 그런 녀석들이 또 붙어 들어오는, 그러니까 경주 편성을 다시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전주보다 더 심각하게.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일단 지금 출전 등록돼 있는 말들에서 우열이 좀 드러나는 마필, 어제 조교 굉장히 강하게 했었고, 오늘 월요일은 이제 가볍게들 조교를 했습니다만은 상태들이 좋은 마필들, 자, 이건 인기마들이라 이런 걸로 새벽 조교 닦아내면 가기는 그렇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것이냐. 출전 등록 현황을 보면요, 먼저 토요경마죠. 4경주로 펼쳐지는 국내선 5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에서는 그레이토르가 56.5로 최고 부담 증량을 부여받고, 컴플리트 웨펀이 55.5예요. 이제 컴플리트 웨펀이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거예요.
늘어난 거리와 더불어서 그레이토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마필이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팔릴 수 있는 이 42조의 하이러너도 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부분, 이 삼두가 1300m는 도전장을 지금 처음 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액면상 인기마, 여기다가 이제 원평타운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제 거리에 대한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오경주 국내 선박 5등급의 1200m 경주에서는 1조마방의 라운 포레스트가 전경주 아주 좋은 모습으로 현장에서 엄청난 바람을 몰고 들어왔고, 저 역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상까지 연결을 시켜줬던 마필이에요. 조규시 모습으로는 전경주보다도 오히려 더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 단지 전경주 보여줬던 1분 01초 때 이 주파 타임 가지고는 확실한 우위다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봐야 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조교 모습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조교 관심마로서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라운 포레스트가. 토요경마 이제 7경주 별정 B형 방식으로 치러지는 1700m 경주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남산 호랑이, 이글 포인트, 한강 돌풍, 금성 환희, 원더풀 캣까지 출전하지 못하는 마필들이, 원더풀 캣까지 이 5두밖에 없기 때문에 출전이 불성립됐죠. 토요경마 이제 8경주 1800m 별정 B형 방식의 경주에서는 사레니 퍼스트가 국내선 마필로 이 혼합군 경주에 출전을 했지만, 그리고 부담 중량도 57kg로 최고 높은 부담 중량을 부여받았지만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을 거고요. 조교시 모습도 좋습니다. 아이언 삭스와 일요일날 조교를 했던 장면을 보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문제는 이제 51조의 스프링급 문세영 기수가 기승 예정으로 준비를 했던 마필인데, 문세영 기수가 토요경마에 이제 정지가 들어갔죠. 그래서 일요일날 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유예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토요일날 정지로 볼 수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과연 기승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수 있어요. 말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데 아니면 이제 다른 기수는 또 누가 기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고민이 되게 만드는 부분이 있죠. 사레니 퍼스트 행보를 좀 더 눈여겨보겠고요. 구경주에 펼쳐지는 혼합 4등급의 1400m 경주, 19대의 마필이 출전 등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은 월드참이죠. 지금 뭐 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3연승 복승률 100%예요. 23조에 이런 말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전경주에는 이제 김용근 기수와 함께 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김용근 기수가 안타깝게도 이제 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유예 신청을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예 신청을 안 한 이 월드 참이, 이걸 아니면 누가 탈지. 조교시 모습은 김용근 기수가 일요일날 조교할 때 괜찮았어요. 그리고 일요경마 6경주죠. 일요경마 6경주 역시 지금 5두밖에 출전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경주가 불성립돼요. 아마존 킹, 금화 시크, 원더풀 하성, 머스탱 참, 위저 모두 조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들이 어떻게 이번 주에 어떤 편성을 또 찾아 들어갈지 하는 부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분할이 이제 어느 쪽에서 될지 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분할 순위는 있는데, 구경주 국내 선박 3등급의 1400m 경주는 불방울이 양전지 부종으로 인해서 출전을 하지 못해요. 불방울의 출전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또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부담 중량이 다시금 조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시네마 두마필이 있는데 시네마 두마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죠. 25조의 최강 현마입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경매가 1억 4천만 원짜리예요. 또 박남성 마주가 또 아주 비싸게 또 구매를 한 마필이죠. 범이 내려온다 아시죠? 범이 내려온다. 그 다음 미스 양호, 구름 왕자, 이런 마필과 형제 마필이고, 특히 이제 구름 왕자와는 22전을 뛰면서 1위 5번, 2위 2번을 했던 구름 왕자와는 엄마 아빠 같은 전 형제 마필이에요. 근데 모색은 차이가 좀 나는데, 문세영 기수도 이 마필에 기승을 했었어요. 문세영 기수도 이 마필에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최강 현마 올드 패션드와
툴 리브 포자마. 그 당시 이제 문세영 기수가 구루망자를 우승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그 자마 최강 현마를 또 타네요. 경매가 1억 4천만 원짜리. 한 마리 더 말씀드릴 신마는요, 48조의 도끼 불패입니다. 이거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김용근 기수가 이제 정지로 과연 누가 또 기승을 하게 될지. 진저러시 자마인데, 진저러시의 자마 중에 형제마가 이제 장산 포이즌이 있어요. 장산 포이즌. 장산 포이즌은 칸타로스 자마이고, 도끼 불패는 카우보이 칼과의 조합 마필인데, 김병진 마주의 마필이죠. 김병진 마주의 마필인데, 이게 보면 경매가에 김병진 마주 쪽에서 팔려고 경매를 내놨는데, 장수목장에서 작년도 12월 경매에서 장수목장에 내놨었는데 그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팔리지를 않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진저러시 자마의 500kg짜리 그 상당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예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예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가가 높았기 때문에 예가 이하에서는 팔지를 않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경매사와 협의를 통해서 예가가 어느 정도니까 뭐 예가 이하에서 조금 차이가 나면 팔 수도 있는데, 보통 예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팔지를 않거든요. 이 도끼 불패는 그래서 김영란 마주가 그대로 김병진 마주가 김영란 마주로 등록을 시킨 걸 보니까 아마 예가가 높아서 팔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예가에 미치지 못해서 그런 느낌이고, 조교시 모습이 상당히 좋아요. 이 삼두 병합지도 상당히 완성도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주행심사 시도 선행에서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장산 포이즌이 그러하듯이 도끼 불패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이번 주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신마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번 주 경주별 좀 포인트가 있는 경주에 프리뷰를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뭐 월요일까지는 딱 걸린 마나 딱 걸린 신마, 이마칠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들은 뭐 워낙 인기마들이라 배당의 가치적인 측면에서 뭐 딱히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드렸습니다. 이것들이 뭐 딱 걸린 마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 과천 새벽조 긴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